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초당파 연합을 구축한 개혁신당까지 등장하면서 다자 간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24곳의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 학생 숫자도 전년 대비 3,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두릅이 겨울에도 인기입니다. 겨울철 지역 농가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강원도 개발 땅 두릅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봇 요리사가 등장했습니다. 우동이나 라면부터 한식에 이르기까지 심야 시간에도 음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초당파 연합을 구축한 개혁신당까지 등장하면서 다자 간 대결 구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강원 지역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3일부터 면접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강원 지역 8개 선거구 공천 신청자는 17일 면접 심사를 받게 됩니다.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 간 경선이 치러질 경우 강원 지역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도내 선거구 8곳 중 3곳은 박정아, 이양수,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출신 현역 의원이 단독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원주갑, 속초인제 고성 양양, 홍천행성 영월 평창 이 세 군데의 후보의 적격 심사를 하고 18일 단수 추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개 선거구에 모두 13명이 공천 신청을 마쳤는데 면접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심사가 한창입니다. 우선 2차 심사 결과를 거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는 한호연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홍천횡성 영월 평창에는 허피롱 전 홍천군수의 단수 공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역시 경선에 들어갈 경우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접까지 다 끝나고 적합도 조사까지 다 마무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부터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대한 개별 아마 통보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설 연휴 기간 초당파 연합을 구축한 개혁신당까지 등장하면서 강원 지역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현재 강원 지역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개혁신당 입지자는 4명 안팎인 가운데 향후 유권자들을 설득할 만한 공약 제시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사자성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정체성이 없는 4개 그룹이 모여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수하고 진보라는 것은 그 색깔이 분명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설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간 여야 정치권.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번 총선에 나설 최종 대진표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올해 강원자치도 내 초등학교 22곳과 중학교 2곳의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입생이 한 명뿐인 학교도 19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도내 학령 인구가 3,000명 넘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중고교생은 전년 대비 158명이 늘었지만 초등학생 수는 3,339명이나 줄었습니다. 학급 수도 크게 줄었는데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학급 수를 지난해보다 92학급 줄어든 7,492학급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지역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840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원주 757명, 강릉 42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7곳의 초등학생 숫자는 줄거나 그대로 유지됐지만 인제구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54명이 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향후 학생 수 추이나 교실 여건,
교원 정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 연휴인 지난 11일 오전 8시 45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식당에서 구형 수갑을 찬 채 일대를 배회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이날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착용한 A군을 붙잡아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수갑을 길에서 주워 본인 스스로 손목에 착용했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군과 함께 있던 10대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제복 장비법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휴게소에서 식사 해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심야 시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 탓에 불편이 컸는데요. 이제는 로봇이 휴게소 음식을 직접 조리한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입니다. 무인 단말기에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자 주방에선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요리를 시작합니다. 미리 정해둔 수치에 맞춰 우동면이 끓어오르자 관절형 기계팔이 채반을 들어 면을 건집니다.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리는 일도 모두 로봇의 몫입니다. 휴게소 대표 음식인 우동과 라면은 물론 찌개와 갈비탕 같은 한식 조리도 가능합니다. 부족한 일손도 보완하고 일관된 조리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반복되는 작업에 이제 힘든 점이 덜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좀 정확한 소스, 정확한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짜다, 싱겁다는 민원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봇 조리사의 등장으로 24시간 식당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라면과 우동은 3분, 한식은 5분 이내로 만들 수 있는데 시간당 최대 200인분까지 조리할 수 있습니다. 맛과 품질도 일정한 데다 가격까지 저렴해 이용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아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역시 맛은 우동이 맛있으니까 준비 과정도 그렇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전보다 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서 좋네요.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한 달간 로봇 셰프 메뉴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다만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도 높은 상황. 한국도로공사는 문막휴게소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봄나물 하면 두릅을 빼놓을 수 없죠.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한 두릅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자체 개발을 통해 수확이 가능해진 건데 농한기로 불리는 겨울철, 지역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홍천의 한 두릅 재배 농가. 봄 기운을 느끼기엔 아직 이른 시기지만 벌써부터 봄나물의 대명사인 두릅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두릅을 재배해 봤는데요. 두릅은 원래 봄이 제철이지만 촉성재배법으로 키운 땅두릅은 지금이 수확 시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땅두릅 품종의 일종인 백미향과 수확을 앞당길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한 덕분입니다. 백미향은 재래종에 비해 솜털이 적고 쌉싸래한 맛이 덜한 게 특징인데 촉성 재배법을 접목하면서 1월부터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땅두릅은 그 말 그대로 땅 밑에서 순이 올라오면서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1월부터 이렇게 수확이 가능한 거는 하우스 안에 촉성 재배 시설 안에 두고 가온을 통해서 인공적인 열을 가해 작물이 빨리 자라도록 하고 그만큼 일찍 걷어들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노지에서 자란 땅두릅에 비해 수확이 2달이나 빠릅니다. 그래도 재배가 관계에서 편하고 그리고 농약 같은 관계도 전혀 안 치고 그러니까 재배하는 분들도 그 소득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미국 수출길도 열리면서 향후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자동화 재배 기술을 추가로 보급하고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한 판로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안전한 바다 지키기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은 지난 12일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연안 구조정예 승선의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는데요. 동해해경청은 연휴 기간 내내 해안가와 방파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8일 202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합격 인원은 국어 16명, 수학 14명, 영어 14명 등 총 224명으로 합격 여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3일부터 이틀간 도교육청을 방문해 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속초시는 13일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을 위한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속초시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 교차로와 신호 제어 시스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 전광판 등을 구축할 계획인데요. 또 ITS 기능을 총괄하는 스마트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속초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만성적인 도심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지난 2020년에도 있었죠. 당시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수술실, 또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당장 오는 15일 걸기대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병원들의 진료 단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 춘천시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안전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체계를 운영해 행정 혁신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교통 현황, 시정 지표가 포함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7월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인데요. 또 사물 인터넷 센서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화재 등 재난 대처에 나섭니다.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성인을 위한 한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한지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한지 아카데미는 무실동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되며 전통 한지 공예를 배우는 정규 강좌 등 9개 강좌가 운영되는데요. 강좌 수료생 모두에게 전시 참가 기회가 제공되며 신청 접수는 선착순 마감됩니다. 영월군은 지역 고령 인구의 생활 실태와 복지 서비스 누락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폐지 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영월군은 폐지 수집 어르신이 찾는 지역 내 고물상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인적 사항 등 정보를 확보하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즉시 해소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